안녕하세요. 션팍의 사진행기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과연 모든 것을 저는 보고 왔을까요? 라는 주제예요. 사실 얼마 전에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 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왔거든요. 저는 정말 미술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1950년도 후반의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전시의 가장 큰 주제는 1950년도 후반의 작품들은 새로운 한국 미술의 시장을 열기 위해서 사진을 이용하여 새로운 미술, 전위적인 예술로서 탄생할 수 있는 시초, 그 이후부터 쭉 이어진 사진의 흐름, 사진의 시대적인 언어를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전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주제가 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진을 전위적 수단으로 활용한 작가 이승택과 김구림, 두 분 다 1932년생, 1936년생이신데요. 이 두 분을 필두로 시작을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사진이 한국 미술에 당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제1전시실부터 제4전시실까지 둘러보면서 정말 마음 깊이 얼마나 실험적인 예술을 했고 얼마나 창의적인 도구로서 사진이 이용됐는지를 면밀히 볼 수 있는 전시였는데요. 이번 전시를 션팍 사진작가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시작하는데 그게 6.25잖아요. 이 6.25가 3년 1개월 동안 이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하나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전시가 사실은 1900년도 후반부터 시작되는 민중예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4전시실까지 둘러보면 여러분들도 한국 미술, 한국의 예술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몸부림을 쳤는지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거를 대변하는 단어로 앵포르엘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온 단어인데 1940년도 중반에 시작하여 1950년도에 번성한 유럽의 회화운동을 가리키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형식이 없다라는 뜻으로 정해진 형상을 부정하고 일그러진 형상과 질감 효과를 살려 격정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기하학적인 추상을 거부하고 미술가의 즉흥적인 행위와 격정적 표현을 중시한 전후 유럽의 추상 미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첫 페이지부터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앵포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에 대한 체적인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주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만큼 기하학적인 추상, 뭔가 알아볼 수 없고 뭔가 이게 개인의 어떤 사유물처럼 느껴지는 추상이 있잖아요. 뭔가 이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어떤 큐미니즘이나 어떤 몬드리안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추상법에서 좀 벗어나서 전방이라고 해야 되나? 전위적인 예술?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만큼 민중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한국 미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온갖 모든 작가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쳐서 그거를 사진을 통해 가지고 회화에 사진을 섞는다든지 이렇듯 사진이라는 게 가장 창의적인 도구로서 이제 쓰이기 시작했는데 당시 가장 현대적인 예술의 도구로 쓰였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승택 작가님 작품을 좀 보면 마르셀 듀샹 아시죠? 병기를 가져다 두고 이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 레디메이드의 예술 세계를 연 작가님이시잖아요. 이 마르셀 듀샹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주체적 시선을 드러낸 사유화 시리즈의 초기작을 비롯해 사진과 배경을 합성한 포토 몽타주, 퍼포먼스 사진 위에 채색을 더한 포토 피처스, 사진의 조형적 가능성을 실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김구림이라는 작가님도 이제 포토 몽타주, 공간이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는데 시간, 사진의 연속적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 포토, 세리그래피 그리고 대중매체 이미지로 활용한 회화로 실험의 폭을 넓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여기 전시되어 있는 36명의 작가들이 전부 다 사진을 전공하거나 사진 자체의 오리지널리티를 보여주는 작가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진이라는 것을 재료로 이용해가지고 회화나 이런 전위적인 예술로 쓰이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술 작품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주제가 이번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의 가장 큰 타이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번 전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었어요. 이 전시실에서는 1970년도에서 80년대 한국 개념미술과 사진 매체 실험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김용철 작가님은 사진을 탈색하거나 그 위에 실크 스크린을 중첩한 포토 페인팅을 제작하여 사회적 발언을 시도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능경은 사진 인화를 통해 개념 미술의 논리를 시각화하고 철학적 명제에서 정치 사회적 현실로 확장되는 개념적 사진 작업을 전개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박형기 작가님은 퍼포먼스 기록사진 일상 오브제를 활용한 파나 포토미디어 포토 에세이 등 사진에 기반의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퀀스 이미지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영 작가님은 이벤트의 기록사진의 개념적 장면으로 전환했고 지적 기반 형성에 기여한 장화진은 역사적 보도사진을 활용해 사진 이미지를 판화로 확장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3 전시실에는 1980년대 초를 기점으로 전개돼 사진 중심의 매체 실험과 그 이후 이어진 예술적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기 사진 역시 단순한 기록과 도구가 아니라 지각과 사유 그리고 조형적 탐구를 매개하는 예술 언어로 작용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금 중심적으로 보는 작가가 저는 이교준 작가님인데요. 그 필름 같은 느낌의 그 형태에서 막 필름을 밀어내는, 손으로 막 밀어내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조형적 언어로 쓰였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이 전시실에서 조금 제가 재밌게 봤던 거는 송번수 작가님 공수경보라는 시리즈 1971년도 판토마임을 시작으로 1970년대 스크린 판화를 중심으로 이어진 실험적 흐름 속에서 탄생한 작업인데요. 이 시기 송범수는 앤디 월의 실크 스크린에서 영감을 받아 사진 이미지의 감각 방식으로 판에 옮기는 포토세라 그래피 기술을 익혔고 스테인리스 스틸판 위에 직접 인쇄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수경보 시리즈는 라이프지에서 가져온 군인과 쓰러진 여성들의 이미지를 반복 배열한 후 위에 군사용 레이더 표적 문양을 전사하여 강렬한 긴장감을 형성한다. 폭력과 희생을 암시하는 사진 위로 표적이 겹치면서 냉전기의 공습 공포와 군사 문화가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작품에서 저는 엄청나게 솔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제가 조금 멋있게 봤던 작품이 곽덕준 작가님의 존재 속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조금 설명해 드리면 1985년도 작품인데 타임지의 실제 지면을 오려 붙이고 일부를 호분으로 덮거나 문질러 지워내므로 세계를 설명하는 언론 이미지가 어떻게 단편화되고 공허한 정보로 전략하는지를 드러낸다. 화면 속 사진의 이미지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의미를 잃은 정보의 파편으로 제시된다. 그는 타임지의 일주일 동안 지금의 세계에서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단순히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싶었다라고 말할 바 있다. 곽덕준에게 언론 매체 이미지들은 사회를 규정하고 개인의 경계의 존재로 밀어내는 구조의 단면이며 그 반복과 지음의 행위는 정보사회의 허구성과 부조리를 폭로하는 일종의 시각적 고발이다. 따라서 이는 사진 이미지를 통해 현실을 재현하기보다는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하여 진실을 소구하는 현대 매체 환경의 역설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한 명 정도 더 언급을 하면요, 제가 좀 좋았던 작가는 이규철 작가님이세요. 사진 조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시대하고는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런 작품, 사진 조각 작품을 했을까? 제가 알고 있는 박승훈 작가님이나 권호상 작가님도 이제 사진에 조각을 이어붙여서 이 공간성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이규철 작가님의 사진 조각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규철의 예술은 언제나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는 조각가로서 형태를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공간과 감각 그리고 세계의 구조를 사유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조각은 단단한 물질의 외형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장치였다. 그는 세계를 구성하는 질서와 인간의 감각적 한계를 실험적으로 탐구했다. 공간은 구형의 상으로 존재하며 인간은 눈동자를 중심으로 한 구형의 공간의 속에 존재한다. 그의 명제는 그 사유의 핵심이다. 이 규정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해내야 되는 조형의 문제로 이어졌다. 조각회와 영상으로 이를 재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사진을 그 개념을 실험할 수 있는 최소
최선의 매체로 선택했고, 그는 촬영 각도와 렌즈의 화각을 세밀히 계산하여 눈의 동공 위치를 고정하는 장치를 직접 설계하여 사진을 통해 공간과 지각의 구조를 실험적으로 구현했다. 이러한 실험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 사진 매체의 본질을 다시 지문하는 일이었다. 3차원 세계를 2차원으로 환원하는 도구였던 사진을 그는 다시 3차원으로 확장시켰고, 이규철에게 사진의 재현은 매체가 아니라 인식의 구조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조각이었다. 그의 구형상 작업은 공간 시지각 존재를 하나의 구형 이미지로 통합하려는 사유의 조형적 실험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규철 사진작가 작품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어요. 실험적인 예술일 수도 있지만 이런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사진이 가지고 있는 평면성에서 입체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조각적인 요소까지 끌고 들어와갖고 예술을 했다. 정말 미래의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에서는 보이지만 과연 1988년도 뭐 이런 작가들이 만든 작품의 세계는 정말 영어로 어메이징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다른 작가님들도 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기억에 남았던 작가들 잠깐만 언급해 볼게요. 최병소 작가님 작품 의자 시리즈가 있었어요. 제목은 무죄긴 한데 젤라틴 실버 프린트로 이제 되어 있는 작품들이었어요. 4점의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 엄브렐라, 우산이라고 하는 영어로 신문, 병, 그 다음에 가방 이렇게 해갖고 의자 위에 올려져 있는데, 의자로 주제로 한 대표적 작품에 조셉 코수스의 하나이면서 셋인 의자 뭐 이런 작품이 좀 생각났지만, 실제 설명 들어보면 그 작품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작가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김용익 작가님 신촌의 겨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도 굉장히 저는 내용적으로 어떤 시퀀스지만 사진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 그 다음에 제 4전 시리에서 유일하게 사진작가 작품 정동석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약간 시대적인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제 촬영한 사진이죠. 1982년도 사진인데 군복을 입은 이 경찰의 사진을 찍은, 그 다음에 안창홍 작가님 작품도 있어요. 이너지 아크릴 드로잉 잉크, 옛날 사진을 구했는데 거기에 이제 잉크를 떨어뜨렸고 사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약간 귀신 같은 느낌인데, 이 이미지도 굉장히 크고 세련돼 있었고, 이제 안상수 작가님 작품 실제 보시면 굉장히 커요. 이미지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2017년 작품이라 최근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오 피라미드의 자유로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작가님들 작품들 중에 정말 많은 작가님들이 좋은 작품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그래도 몇 점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규준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이제 디지털 인화 프린트로 해서 전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굉장히 작업 내역 같은 거 보면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젤라틴 실버 프린트로 뽑기 전에 어떤 형태로 내가 이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과정이 노트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노트 같은 거를 볼 기회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사진 전시 관련된 시립사진미술관에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작업 내역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 이교준 작가님의 작업 노트를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저는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1980년도 사진과 미술에 대해서 얘기한 동덕여대 미술관장 박용숙 관장님이 계세요. 1981년도 6월에 이분이 현대미술 워크숍 기획 전에 전시 서문을 얘기했는데, 현대미술의 문제의식이 점차 모기소리처럼 가늘고 섬세해지면서 급기야 작가 자신의 개성이 소멸되어 사회 영향력에 예전 같지 못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현대 미술이 이와 같은 운명은 필연적으로 집체적인 발표 양식을 촉발시키게 된다. 모기 소리를 전달하기에는 오늘의 환경이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한 마리 모기보다는 수십 마리의 모기가 모이면 그 울리는 소리는 훨씬 더 진폭이 크고 장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우리들의 현대 미술에도 이와 같은 조망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와, 저는 이거 사실 전시장에 시트지로 붙여져 있는 거 보고 어디서도 이거 글 찾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이 모기 소리라고 하는 게 얼마 전이었어요.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서 서울을 매체로 한 새로운 사진 담론을 모색하는 토크 프로그램 포토세마 X 아파처라고 하는 세 가지의 시선이라는 토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의 시선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들마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서울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관객이 과연 작가님들의 작품 안에 서울이라는 게 담겨져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그런 시선이 사실 좀 다큐멘터리적인 시선에서 사진으로서 물어보는 게 아닌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어떤 민중 예술을 하는 작가들이 아니라 현대 예술을 하는 작가들처럼 보이는데, 이 서울이라는 거를 주제로 가지고 온 게 캐드언처럼 요즘 서울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아파처라고 하는 잡지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잡지죠. 그래서 누구나 이 잡지에 실리는 걸 원하고, 이 에퍼처라고 하는 잡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 굉장히 요즘 핫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핫하죠. 이제 대중 예술에서.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이 글로벌 사진 매거진 에퍼처에서 260호 서울 이슈 발간에 맞춰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에퍼처 매거진의 편집자 마이클 파미게티를 비롯해서 이번 호에 작업을 선보인 작가가 사진가 오영근, 황혜지, 인초롱, 그리고 객원 에디터로 참여한 손현정 씨, 그 다음에 박재웅 작가님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작가님들 인터뷰 과정이라고 해요. 토크쇼에서 관객분 한 분이 여기 주제에 맞는 서울에 관련된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작가가 있는 건가요? 라는 식의 질문이었어요. 뭐 이렇게 부조리 극이라고 하죠. 이제 오영근 작가님이 이제 중간인이라고 하는 군인들을 찍을 때부터 가지고 왔던 이제 부조리 극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 가지로 서울이라는 주제에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작가님들의 어떤 캐릭터, 그래서 이제 작가님들의 캐릭터가 사실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 이제 계엄령,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이슈일 수 있죠. 물론 이제 군사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도 이제 그 인터뷰라고 해야 하나, 토크쇼를 들을 때 그 어르신이 질문하는 게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신가? 아마추어 작가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질문을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현 작가님들의 어떤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는 분위기가 조금은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섭섭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사진이 가지고 있는 매체가 나쁜 매체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 그만큼 사진이라는 게 솔직하고 담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영근 작가님도 중간인이라고 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군인들을 찍는데 국방부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부조리 극 뭐 이렇게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저도 그렇지만 좀 시대적으로 예전처럼 굉장히 불합리하고 모든 게 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세상이 정말로 나한테 정말 해가 되는 느낌이 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조금 지금 얘기하는 게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기자들이 찍는 서울, 어떻게 보면 가장 다큐멘터리 형식이고 가장 솔직하고 담백한 사진일 수 있는데, 대화나 어떤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의 어떤 사진의 분위기상 또 서울이라고 집어넣으면 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가장 서울다운 사진 작가님들을 모신 거다. 그래서 박재용 작가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저는 지금의 사진 전시, 사진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1930년대부터 50년대 작가님들이 했던 그 사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리고 사진 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걸 민중 예술이나 작품에 섞어서 누구보다도 솔직하고 담백하고 자기의 색깔을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작품,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작년 9월 8일 날 했던 이 세 가지의 시선이라고 하는 토크쇼가 저는 조금 솔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예술적인 면에서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을 하나의 주제로 몰 수 없다면, 사실 좀 과감하게 사진 작가가 아닌 일반 예술을 하는데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서울이라는 시대를 보여줄 수 있는 작가를 데리고 오셔서 서울이라는 것들을 아파처 잡지에 실을 수 있도록 도와줬었던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이번에 대단했던 건 사진 작가들을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사진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준 게 아니라 사진을 도구로서 삼더라도 그거를 시대적으로 과연 전위적인 예술을 했던 작가고 시대를 앞서가는 작가가 분명했는지를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어떤 틀에 박히지 않은 전시가 아니었나. 물론 사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이해에 대한 폭이 넓은 분들은 이번 전시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만 가지고 한 전시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미술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전시예요. 그만큼 미술관 자체가 사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사진이라는 것 자체를 도구로서 어떤 재료로 써서라도 이 시대를 보여줄 수 있고 미래의 시대를 보여줄 수 있는 작가들을 정말 선별해서 36명의 작가들의 전시를 다 엮어서 보여줬던 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울시립사진미술관도 사실은 세 가지의 시선이라는 그런 연계 토크쇼를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다큐멘터리 속성이 있거나 서울이라는 시대극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관련된 사람들이 좀 전시 연계 토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사진 작가가 가고 있는 길이 사실은 좀 이미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와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좀 너무 많이 섞여 있지 않나. 그래서 정말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작가가 품고 있는 정확하게 이미지적으로 딱 느껴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 메시지를 좀 너무 많이 확장해가지고 여기저기에 그거를 연결하다 보니까 좀 전시 관련된 사진 관련된 부분이 한계를 점점 더 드러내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번 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내가 생각했던 게 옳지 않구나. 이 사진 쪽을 전시하거나 기획하는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 정말 사진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 이외의 것들까지도 그래서 정말 이번 전시 전위적인 예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3월 1일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꼭 전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말로 강추고요. 마지막으로 돈 내고 보는 전시도 아니에요. 돈 내고 보는 전시도 이렇게까지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서울시립사진미술관 관계자분들 너무 열심히 한 게 제가 사진작가로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오늘 션박의 사진이 여기까지고요. 길지만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유튜브도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